마이크로소프트 기준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PER이 17배 그리고 PBR이 4.85배라는 것은 지극히 고평가 인식으로도 잡을 수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 컨센서스를 보신 것처럼 성장성 부분이 월등히 2020년, 2021년에 더더욱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모든 애널리스트들의 시각입니다. 그것을 합산해 놓은 게 평균치를 내놓은 게 이게 컨센서스예요. 근데 간혹 증권사 한 군데서 내놓은 코멘트를 자기가 분석한 것이냐 몰래 훔쳐와서 막 떠들어대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스스로가 분석 내용 찾아보시고 뉴스 내용 보시면 될 내용들이에요. 결론적으로 펀더멘탈 상의 그 문제점은 없다. 업종 대표주로서의 충분한 성장성과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쪽도 정책적인 그 흐름에 많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그 전 박근혜 대통령 정부 당시에 일단 한류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게임 산업 부분은 좀 부정적으로 해석을 했었죠. 그렇게 되면서 일단은 그 실적 개선이나 이런 부분 대비 주가 자체가 좀 오랫동안 정책의 규제 때문에 못 움직이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 지금 수급 범위가 제대로 안 보이긴 하겠습니다만 2013년도 이후에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바닥을 찍는 그 시점이 있었죠. 요게 이제 2014년입니다. 2014년 땡겨서 보시면요, 기가 막히게 장악형과 망치형이 나와요. 기가 막히게. 잘 안 보이시죠? 더 좁게 당겨 드릴까요? 이렇게 하시면 장악형과 망치형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이때 수급이 어마어마했고요. 이슈는 넥슨과의 경영권 분쟁, 그거 얘기 잠깐 나왔다가 금융당국에 무지하게 혼나고, 야 장난치지 마, 까불지 마, 니네 까불면 혼난다. 그래 이제 그 내용은 쑥 들어가고 거기에서 어찌됐건 수급이 굉장히 가파르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는 기대 요인, 그렇게 되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가팔라졌습니다. 우리는 12만 2천 원 뭐 바닥 저점이 있는데 저 당시 10만 원대 초반 중반에서부터 40만 원, 50만 원까지 갖고 왔죠. 예? 이걸 팔아서 뭐 사시게요? 가지고 갑시다의 기준. 2015년도가 조금 힘들었고 정책의 영향 때문에. 그러고 나서의 흐름은 변동성 확대되고 차익 실현 전량 잘했고, 그러고 나서의 흐름은 50만 원 기준에 편입 기준 설정해 놓고 그리고 나서 60만 원 이상의 목표 주가를 설정을 했는데, 지난해 하반기 뭐 예를 들면 12월 달 기준의 마지막 편입 이후에는 여러분들께 강력한 매매 사인을 드리진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목표 주가만 계속 상향을 해드리고 있죠. 자, 단순 논리로 보시면은 기술적 분석에서 뭐 이 추세가 어떻습니다, 뭐 추세 상단을 뚫었습니다. 그 상단을 뚫은 거를 왜 따지냐 이거예요. 자, 추세 상단 뚫었습니다. 뭐 추세 상단을 뚫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뭐 왜 뚫었는데? 아 이거 실적이 좋고, 아니 그러니까 누가 뚫었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큰 형님들, 소형주로 따지면 뭐 큰 형님들이 들어왔어요. 그 세력이 들어왔어요. 그거 외국인 기관이 뚫어준 거지 개인이 뚫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외국인 기관이 왜 뚫었니? 라고 했을 때 핑계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핑계거리가 아 실적이 크게 개선된대. 근데 실적을 들여다보니 솔직히 저평가는 아니라는 거죠. 저평가는 아니야. 다만 작년보다 올해 더 좋아. 결론적으로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되고, 두 번째 기술적 분석에서 수급이 뒷받침되니까 고점이 뚫리는 겁니다. 그죠? 앞전의 흐름에서 어때요? 밑에 방향 보시면 이 당시에 형성되어 있던 수급이 그 앞전에 형성되어 있던 사상 최대치 고점 있죠? 요때보다 저 수급이 더 크게 들어온 거였어요. 근데 정책 때문에 변동성이 이렇게 작았던 걸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변동성 확대와 함께 폭등이 나오고요. 그때는 오히려 개인에게 물량을 떠넘겨버리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오버슈팅이었네라고 조정을 받고요. 그죠? 조정을 받는 구간 동안에 오히려 수급은 개선됐죠. 근데 여기서 놓고 볼 수급은 어때요? 예? 여기 대비 추가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느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단기적인 손바뀜 이론 수급을 보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여기까지가 요 앞전에 고점을 넘길 수 있는 수급이었고, 오버슈팅이 나온 요 자리에서는 조금 차익 실현의 기준을 설정을 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밀려 내려올 때 아 굉장히 싸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급이 앞전 수급 다시 돌파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느냐 그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죠. 앞전 수급을 어떻게 했어요? 돌파를 했죠. 응? 개인들 물량 더 뺐었잖아요. 유통 물량 자체가 없어지겠죠. 그러고 나서 지속적인 매집.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지속적인 매집.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결론은 지속적인 강세.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강세 흐름이 단기적으로 변동성 확대로 연동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강세를 띄었죠. 그러고 나서 수급은 계속 이 앞전 고점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수급이 돼 있는데 주가는 제한적으로 눌려있다. 결국은 2달 연속에 폭등이 나오면서 50만 원 미만에서부터 얼마에 30% 상승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30% 상승에 뭐가 또 뒷받침돼요? 또 수급이 또 뒷받침된다는 거예요. 손바뀜은 여기서 충분히 나왔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번 들여다보는 DB하이텍, 테스 이런 종목군들의 추가 강세 부분이 수급이 뒷받침되면서의 흐름이냐 아니면 수급이 이때처럼 차익 실현이 나오는데 흐름이냐. 그럼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수급이 들어오더라도 어떻게 된다? 조정으로 연출이 된다. 그 다음 범위에서 아까 오리온 보실 때 목표주가 설정하시는 것처럼 수급 대비해서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냐. 그럼 우리 주력주들이 다 이렇죠. 다 이래요. 지금 우리 주력주들이 이 고점을 넘길 수 있는 이 앞전 고점을 넘길 수 있는 그러한 수급이 벌써 이미 다 매집이 돼 있고 변동성만 이제 툭 하고 건들면 변동성만 확인해서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엔소프트 부분을 60만 원을 목표 주가를 드렸을 때 다들 혀를 차고 웃고 야 말이 되냐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죠. 왜? 2019년도 1년 동안 50만 원 근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결국은 63만 6천 원입니다. 70만 원까지 목표 주가 설정을 해두시고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부분 충족시키실 때에는 수급이 추가적으로 유입된다 할지라도 고점 대비 2% 정도 조정이 나오면 절반 이상 정리. 고점 대비 한 5%까지 조정이 나온다. 그럼 전량 정리. 그렇게 대처하시면 무리 없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그렇게 조정이 안 나온다. 계속 갖고 가는 거죠. 뭐가 무서워요.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현대위아하고 만도 호텔신라 짧게 보겠습니다. 호텔신라도 뭐 펀더멘탈 안 보고 그냥 다 이 종목군들은 그냥 넘어가면서 볼게요. 수급만 볼게요. 수급만. 어때요? 수급 부분이. 수급이 월등히 유입되면서 이쪽도 정책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정책의 영향을. 면세점 사업 뺏기고 나서 박살.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박근혜 전 정부 물러서고 난 다음에 그래 호텔신라 다시 수혜받을 수 있어. 펀드멘탈 상으로는 굉장히 고평가입니다. 사실은 PER이나 PBR 가치 대비해서는. 어찌됐건 수급 논리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다시 이 종목을 뭐 개인들이 들어 올리는 그 상황은 아니니까요. 다시 요 고점들 이 추세를 넘길 수 있는 부분은 수급이 더 들어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뭐 누가 들어도 유치원생이 들어도 다 아는 내용인 거고 앞전 고점을 넘기고 그 앞전 고점을 넘기려면은 당연히 이때 당시 형성됐던 개인들 물량 뺏긴 현상 그 부분을 다 넘겨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13만 원까지도 놓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 13만 원은 어떻게 수급을 놓고 보면서 대처를 한다. 그리고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월정 범위 월봉 기준에서 그 범위를 11만 원 정도로 설정을 해드렸었어요. 지금은 이제 11만 원 넘기는 위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12만 원으로 또 상향해드렸고 그다음 13만 원 단계별인데 수급만 확인하십시오. 수급만 확인하시면 무난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도도 가지고 계시는데 만도 이 종목 같은 경우 자동차 업종 자체가 지금 많이 안 좋아요. 수급이 지금 정체 상태죠. 그래서 하반기 상반기에 2019년 상반기에 자동차 업종 놓고 봤다가 2019년 12월부터 해서는 관망으로 대처를 해놨어요. 만도.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뭐 한 3% 정도 늘리면 비중을 축소하는 쪽으로. 그리고 신규 편입은 관망. 현대위아도 자동차 업종으로가 아니라 업종 대표주 뭐 그 정도 수준에서 놓고 봅니다. 수급 월등히 뛰어나고요. 지금 꼬리 달고 돌리고 있는데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관망 정도. 그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동참하실 분들은 02-2636-5930 02-2636-5930 혹은 010-3038-5930 혹은 010-3069-5930 번호로 전화 주셔서
나 같이 동참해서 교육도 받고